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혼을 한 60대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랬다면 내 목숨 같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 자식들 생각해서 지난 날들을 애써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45년 전 저는 하숙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 주인 아주머니를 도와 하숙생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딱히 잘할 줄 아는 일도 없었고 일찍이 친정에서 동생들을 키우며 살림을 했었기에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자신 있던 차에 우연히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그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뻔한 스토리이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몇 년의 연애 뒤 저희는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살림을 하며 육아와 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남편이 가지고 오는 월급이 점점 줄어들더니 월급을 가지고 오지 않은 달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집의 수입은 남편의 월급이 전부인데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당장에 아이들 먹일 반찬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하면 되겠지만 당시 아이들이 4살, 2살로 어렸고 그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도 흔하지 않았기에 차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인근에는 남편과 같은 공장에 다니는 저희 또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쪽 부부의 나이가 비슷하고 아이들의 나이도 비슷비슷하여 종종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며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저와 그쪽 아내 되시는 분과는 나이가 같았기에 서울에 의지할 사람 없던 우리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친해졌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또 월급을 가지고 오지 않아 전날 밤 진탕 싸우고 속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를 안고 저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그땐 둘 다 어렵게 살아 사갈세를 살고 있었고 그쪽이나 우리나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어디 말할 데도 없으니 그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남편이 2달째 월급도 안 가져와 당장 애들 먹일 쌀도 떨어질 지경이라고요. 공장이 어렵다고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냐고 그쪽 남편은 월급을 가지고 오냐고 물어보니 한 번도 안 가져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적지만 보너스도 받았다면서요.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어쩌나 싶고 대체 뭘 하기에 나와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도 월급을 한 푼 안 갖다 주나 싶어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는 쌀이랑 먹을거리를 사주고 갔어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우리 상황이 이래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남편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기술직이라 넉넉하진 않아도 일이 많은 날엔 월급이 그리 적진 않아요. 그간 남편이 공장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 닥달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에게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성질만 내던 남편은 급기야 제게 손찌검을 했고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월급으로 노름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는데 꼰들이라 하게 된 건지 계속 잃게 되면서 가불도 해가고 뭐 아무튼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 만다 하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엔 그 친구 부부가 와서 제 남편에게 총각도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서 나오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챙기라는 충고에 겨우 가정으로 제 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제가 그 부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되었고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혼 남편은 월급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온전히 월급 모두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진 않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제게 남편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아빠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만 지내더라고요. 주말 일하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데에 바람 쐬러 다녀오는 법도 없었고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땐 그저 우리가 권태기인가 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함께 지내는 게 낫지 싶어 그냥 남편이 출근을 하면 하나보다 퇴근에 집에 오면 오나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휴대폰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막 보급되었던 삐삐도 없었기에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출근은 하고 있었더군요. 집에만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창피하게 왜 여기까지 쫓아왔냐고, 집에는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겠다며 일하는 데까지 찾아오지 말라며 제게 매몰차게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다시 남편은 월급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미 월급을 다 가져다 주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생활이 쪼들렸기에 전 아이들 학교가 있는 시간에 일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월급이 충분치 않더라도 아이들과 살아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오직 아이들이었어요.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인 만큼 얼마나 눈치가 빤하겠어요. 아이들은 절 측은해 했고 많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절 챙기고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전 저대로 아이들이 아빠 없이 지내는 그 시절이 측은했고 그랬기에 어떻게라도 아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가족인 듯 불완전한 가족으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우리 가족이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 거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냥 남편과의 사이를 정리해야 했는데 남편으로서는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아빠로는 돌아와 주겠지 하고 기다린 것을 너무나 후회합니다. 남편에겐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집을 나갔던 그 이전부터 만나오던 사람이었고 둘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혹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랬다니 마음이 복잡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네가 고3이던 해 남편은 불쑥 집에 오더니 제게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주말이라 아이들도 다 있었는데 너무나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유지하는 가족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관계가 끝나는 건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닌 건 아니지만 저도 아빠 없는 환경에서 자랐었기에 아이들에게만은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하지만 그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되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난리에 큰 아이는 이런 상황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며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둘째만은 첫째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가 어떻게든 너 대학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아이에게도 언제든 다시 공부를 하라고 했고요. 2년 뒤 아들은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가지고 제 아빠에게 갖다더군요. 대학에 붙었으니 아버지로서 마지막 도리한다 생각하고 첫 등록금을 내달라고요. 차마 고생하는 엄마와 누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매몰차게 내쳤다고 합니다. 자신도 여유가 없다면서 대학 갈 능력이 안 되면 돈 벌면 되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고 했다고요. 그 일로 아들은 제 아버지에게 대한 남은 정도 떼어버린 듯 하더군요. 물론 아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간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해 쓸 돈들은 조금씩이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위하면서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일 이후 전 남편과는 완전히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10여 년 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직장에 다니며 자리를 잡았고 우리 가족의 상처는 많이 아물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후에도 그 예전 우리를 도와주었던 남편과 같은 공장에 다니던 그 부부와는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깨졌지만 저희는 아이들 키우며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의 큰딸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기에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조금은 예상을 했지만 사실 서로 정면으로만 마주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식장 로비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혼자 참석했는데 전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더군요. 전 각자 자신들의 지인을 축하해주러 온 것이기에 개의치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장 로비에서 남편이 뭐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못 올 것 왔어? 지은이 결혼한다고 지은이 엄마가 청첩장 주기에 축하해주러 왔어. 뭐 잘못됐니? 그러니까 여기에 왜 네가 오냐고. 지은이 아빠가 내 친구라는 거 몰라? 여기 남의 집 결혼식장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조용히 좀 해. 그리고 당신한테 청첩장도 안 보냈다던데? 몰라? 지은이 아빠 당신처럼 부정한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간 당신이랑 연락도 잘 안 주고받은 걸로 아는데. 네가 그런 건 알 거 없잖아. 아무튼 당장 꺼져. 아, 재수없게 몇 년 만에 제 얼굴을 또 보고 말았네. 아이씨. 전 남편은 제게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고 그 옆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 된 제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아이들에게 말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지은이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아 전 남편이 올 줄 몰랐는데 소식을 듣고 왔더라면서 속상하지 않았냐고 하기에 딸 결혼식에서 고성이 오고 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지은이 엄마는 제게 그럴 것 없다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더군요. 그 일이 있고 또 10년이 흘렀고 그 사이 둘째는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전 남편이라고 하면 치를 떨지만 같은 남자라 그런지 둘째는 전 남편을 향해 증오를 넘어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결혼을 해도 절대 아빠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 거라며 며느리에게도 아이들에게 온 마음으로 잘 하더라고요. 큰 아이는 여자에게 결혼은 지옥인 것 같다며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보고 자란 게 저라 제 삶이 불행했기에 딸이 남들은 다 하는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마저 포기한 것 같아서요. 물론 결혼이 꼭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엄마로서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서 남이 된 지 20여 년인데 찾아오길 왜 찾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왔어? 이제 여기 당신 집 아니야? 뭐 달라진 것도 없구만. 물이나 줘. 웃기고 있네. 가. 애들 부르기 전에 빨리 가라고.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젊어서는 사랑하는 그 여자랑 잘 살아놓고 왜? 다 늙어서 여기로 온대? 전 남편은 다짜고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더 이상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제 선 안에서 정리할까도 싶었는데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은 남편이 1시간, 2시간, 5시간을 집에서 머무르기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 와서는 여기서 산다고 한다고요. 그러자 아들이 득달같이 달려왔더군요. 그리곤 아저씨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뭐? 아저씨? 너는 아버지한테 아저씨가 뭐니 아저씨가? 너도 자식 키우면 그러는 거 아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아저씨처럼 키우진 않거든요. 아저씨는 남보다도 못하잖아요. 월급도 안 줘다 줘서 애들이 굶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바람나서 딴 여자 치마폭에서 노느라 자식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놓고 지금에 와서 아버지라고요? 진짜 웃기고 있네. 10초 안에 안 나가면 112에 신고합니다. 너도 참 네 엄마 닮아 독하다. 네가 그래봐야 넌 나 닮았고 내 피 이어받은 내 새끼야. 근데 문제는 지 엄마 성격을 닮아서 독해. 아들은 그 자리에서 112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이 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랑 안 사냐고 왜 다 늙어서 자꾸 날 괴롭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젠장할 내가 좀 아프다고 했더니 집 나갔어 그 여자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사니 그런 거 아니겠어? 찰떡이네 둘이 아주 찰떡이야.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지만 난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프다고 징징대고 싶은 거면 그 여자 찾아가. 간이 안 좋대. 간? 그렇게 술을 처먹고 다니니 그렇지. 아무튼 그 여자나 찾아가라고. 자꾸 찾아오지 말고.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뭐? 뭐라고? 야, 그 얘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아니, 이유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가라고, 꺼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나랑 아들이랑 혈액형이 같았던 것 같아서 걔도 B형이지 않아? 야, 넌 인간도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네 몸 잘 안 챙겨서 그런 병 걸렸으면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일은 다 되어가는 나이에 아직도 네 삶에 미련이 있냐? 그래서 뻘소리 하려고 찾아온 거야? 아, 진짜 냉정하다. 넌 옛날부터 그래서 재수가 없었어. 내가 오래 살아야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보게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아버지에게 포기해놓고 누구한테 할아버지 소리가 듣고 싶은 거대? 왜? 그 여자하고 사이에선 애도 안 낳았니? 당신 병 걸렸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이라도 갔어?
고작 20년 정도 살아놓고 무슨 정이 그렇게 있겠어. 그래도 너나 애들하고는 그 세월이 40년이다. 웃기네. 우리랑 같이 살 부비고 산 거 10년이나 되니? 맨날 밖으로 돌고 애들도 안 챙겨놓고는. 야, 꺼져. 네가 이제서 자꾸 나타날 때 이상하긴 했는데 기가 막혀서 내가 오지 말랬지. 가. 당장 꺼지라고. 너무 화가 나니까 눈이 돌아가는 기분이 다 들더군요. 아이들이 알아봐야 다 같이 속만 상할 것 같아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들이 혼자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혼자 왔냐고 물으니 제가 보고 싶어서 반차 내고 들렀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어렸을 때처럼 제게 애교도 부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오늘따라 왜 이래? 40 넘은 아들이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아, 엄마 그냥 엄마한테 예전처럼 이러고 싶어서. 아휴 별일이다. 너 정말 오늘 왜 이래? 엄마 우리 이렇게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오늘 정말 왜 이럴까? 너 혹시 아버지 만났니? 어? 그 인간을 왜 만나? 만나지 마. 그리고 함부로 딴 생각하지 말고. 다짜고짜 회사 앞에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왜? 너한테 자기 아프다면서 뭔 소리 하든?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얘기했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들 내가 가볼 일도 없고 가서 절할 일도 없고 평생을 아버지 길에 제사 지낼 일도 없으니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다못해 내가 그래도 아버지니 살려주겠지 싶은 마음이라면 내 간 떼줄 생각도 없으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그러던가 말던가. 우리 셋이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자신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놓고 말년이 아프니까 자식을 찾아와.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도 다신 그 인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문 열어주지 말고 나한테 바로 연락해. 난 엄마 생각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 아버지한테 인정으로 끌릴 것도 없어. 내가 대학 입학할 때 아버지한테 등록금 이야기했던 거 알지? 그게 왜 그런 건 줄 알아? 엄마하고의 사이는 끝일지라도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나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매몰차게 나왔잖아. 그 아줌마랑 해외여행 갈 돈은 있어도 내 등록금 한번 내줄 돈은 없었던 거잖아. 그걸로 끝이었어.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은 말이야. 아들의 이야기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전 남편은 저를 다시 찾아오진 않습니다. 들려오는 말로는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대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리 많아 생때 같은 자식의 간까지 이식을 받아 살고 싶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인간에게 얼마간의 삶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 궁금하지도 않지만 평생을 우리 세 가족을 힘들게 했으니 가는 그날까지 후회만 가득하고 가길 바랍니다.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나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복은 빌어주지 못하겠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